안녕하세요. 골똘 자녀교육입니다. 오늘은 과학고 입시를 치르고 합격자 발표가 난 후에 과학고 입학하기 전 3개월 12월부터 2월까지를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대학교 합격 발표 후에는 엄마나 아이나 모두 입시가 다 끝났기 때문에 자유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지만 과학고 합격 발표 난 후에는 하루 잠깐 즐겁고 그 다음부터는 앞으로의 과거 공부에 대한 준비와 과거 생활에 대한 걱정으로 아이들보다는 엄마들이 더 큰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12월에서 2월까지 입학 전 석 달 동안 무엇보다도 수학 공부를 무조건 많이 꼼꼼하게 해두는 것이 입학 후 학교 생활과 내신을 좌우하게 됩니다. 3월 입학 전에 2월 말쯤에 학교 적응 기간이 있어서 기숙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3월부터는 동아리도 정해야 되고 그리고 아련이 같은 연구 활동도 정하다 보면 수업 따라가기도 너무 바쁘고 그러다 보면 금방 4월 중간고사가 되어버립니다. 제 아이는 선행을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도 다 이해하기 힘들어 했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까지는 수학을 제일 잘하고 좋아한다고 얘기했었는데 중간고사를 치고 나서는 엄마 난 수학에 소질이 없나 봐요.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대학 입시가 다 끝나고 나서도 후배들에게 과학고 입학하기 전 석 달 동안 진짜 수학 공부 열심히 그리고 제대로 하라고 거듭 반복해서 얘기했습니다. 과학고등학교는 수학고등학교라 말할 정도로 가장 많이 하는 공부가 수학입니다. 제 아이가 다녔던 학교는 수학 단위수가 7단위였기 때문에 다른 물리나 화학, 지구과학, 생물 같은 단위수가 3단위인 과학 두 과목을 합친 것보다 비중이 컸습니다. 단위수는 일주일에 수업을 몇 번 받았는지를 말하는데요. 단위수가 높은 과목이 내신 비중이 큽니다. 각 과목마다 등급이 비슷했다 하더라도 단위수를 곱하게 되면 수학을 잘하는 학생이 훨씬 높은 성적을 받게 됩니다. 과학고등학교 시간표를 보면 수학이 단위수가 7단이기 때문에 매일 수학 수업이 있고 또 그리고 수학 수업을 하루에 2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방과 후 교과 수업까지도 수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학 선생님이 3분이신데요. 수원 선생님, 수투 선생님, 그리고 수시 시험을 가르쳐주는 선생님 이렇게 해서 3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다 다른 파트의 수학을 동시에 진도를 나가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서 수학을 정말 좋아하고 열심히 하지 않으면 과학고에 와서 공부하기가 정말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수학 성적이 좋은 아이가 당연히 전체 성적이 높게 됩니다. 그래서 수학이 선행되어 있으면 당연히 다른 과목 공부할 시간이 확보되니까 전체 과목 성적도 높게 나오게 되고 동아리나 다른 연구 활동도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제 아이가 다녔던 과학고등학교는 실력 정석을 주교재로 사용했고 1등급 블랙라벨을 부교재로 사용했습니다. 과고를 준비하는 아이들이라면 중학교 때부터 수학 선행을 해왔겠지만 실력 정석을 풀 때 애들이 보면 난 2번 봤다, 4번 봤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몇 번 봤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연습 문제까지 다 풀 수 있을 정도인가 아닌가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실력 정석 앞부분에 나오는 개념에 있는 내용을 다 이해한 다음에 공식이 있다면 어떤 아이디어로 증명하는지도 공부하고 직접 증명도 해봐야 합니다. 공식 증명이 시험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본 문제, 기본 유제도 풀고 그리고 연습 문제를 꼭 풀어야 합니다. 제 아이가 선행할 때 좀 안 했던 것이 연습 문제였는데요. 연습 문제를 한 단원에 1~2문제 빼고는 거의 다 풀 수 있을 정도로 시간을 많이 들여서 공부해야 합니다. 아마 연습 문제를 이렇게 풀려면 입학 전 12월에서 2월까지도 시간이 엄청 부족할 것입니다.
제 아이는 영재고 입시에 또 과고 입시에 너무 지쳐있기도 했고 사춘기도 늦게 와서 그 시간을 놓쳐버린 것을 엄청 후회했습니다. 물론 고등학교 들어가서 3년 동안 수학을 포기하지 않고 밥 먹는 시간을 줄여가면서 몸무게가 10kg 이상 빠질 정도로 공부를 힘들게 했었는데요. 중3 때 열심히 안 했으니 지금이라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후배들에게 나처럼 고생 안 하려면 지금 열심히 하라고 많이 강조를 합니다. 연습 문제를 풀 때는 앞에서 배운 개념을 어떻게 응용해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을 구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합니다. 처음 문제 풀 때는 아는 것부터 풀고 어렵거나 특이한 문제가 있으면 체크 표시나 별 표시를 해두고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풀어봅니다. 그리고 오래 고민해도 잘 모르겠을 때는 답지를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답지를 보고서라도 이해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제 아이 말로는 이렇게 정석을 연습 문제까지 완벽하게 이해해야 그리고 3번, 4번 정도 풀어보아야만 수학을 2등급 내지 3등급 정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학원을 다니는 아이들이 대부분인데요. 학원 특강도 숙제를 다 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겉핥기식으로 정석 몇 번 봤다 돌렸다 얘기는 하지만 시험 쳐보면 성적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첫 중간고사 때 수학 점수를 받아보고 엄청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선행한 것을 믿고 입학하고 나서 열심히 하지 않으면 그냥 성적이 하얀 곡선을 그리게 되기도 합니다. 비록 선행을 많이 안 해왔다 하더라도 정말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3년을 공부하면 좋은 성적으로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수학에 많은 비중을 두시고 그리고 다른 과학 과목은 제 아이 같은 경우에는 물리학원만 다녔는데요. 친구들 중에는 물리랑 화학이랑 이렇게 같이 다니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자기가 전공할 과목 과학 하나 정도만 준비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과학고 특성상 국어, 영어는 난이도가 높지 않고 선생님들이 수업한 내용에서 문제를 내기 때문에 입학 전에 따로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초등 때부터 영어 학원을 다니고 해서인지 많이 힘들어하지는 않습니다. 제 아이 같은 경우에는 영어 학원을 한 번도 다닌 적이 없어서 과거 와서도 영어 성적이 너무 안 나와서 엄청 힘들어 했었는데요.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영어 공부도 열심히 했었습니다. 과학고에 들어올 정도면 다들 똑똑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끝까지 시간을 많이 들여서 노력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제 아이처럼 영재고, 과고, 입시를 다 치르고 정말 지쳐서 힘들어하는 아이가 있다면 조금 쉬는 시간을 가지고 다시 힘내어서 시작했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옆에서 지켜보는 엄마가 더 힘들 텐데요. 할 수 있다 용기를 주시고 격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선배의 경험담이니 지금부터라도 남아있는 시간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과학고 생활을 즐겁고 신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